안녕하십니까. MBD 방법론에서의 모델 검증 소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시험자동화연구소 MS팀 이석수입니다. 저희 MS팀은 모델 스크롤의 약자로 모델 검증 도구인 모델 인스펙터, 모델 베리파이어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들의 목차입니다. 먼저 MBD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D 방법론의 단위가 되는 모델에 대한 검증이 왜 필요한지, 모델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검증도 코드 검증과 비슷하게 정적과 동적으로 나누어져 검증이 수행되는데 3장과 4장을 통해 모델의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제 검증 도구에서 모델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D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D 방법론에서 MBD란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를 말하는 것으로 모델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 즉 코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과 다르게 모델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은 코드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자동 코드 생성 또는 오토 제너레이션 코드라고 부르고 간단하게 오토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언어는 보통 C 언어로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언어를 컴파일하여 원하는 하드웨어에 업로드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MBD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분야는 자동차, 전기전자, 로봇, 항공, 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MBD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경우에 상단의 그림에서 보이는 익스큐터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마지막 하드웨어는 ECU,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나 타겟보드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앞으로의 설명은 자동차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MBD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스웍스사에서 개발한 매틀랩 도구 위에서 동작하는 시뮬링크와 타겟링크, 그리고 이타스에서 만든 아스킷이 존재합니다. 도구들 중 현재 저희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뮬링크와 타겟링크의 구조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D를 위해서는 실제로 모델을 개발하는 모델링 부분, 그 다음에 코드로 변환되는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 생성된 코드를 컴파일 및 빌드하는 오브젝트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델링과 코드 제너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매틀랩 도구는 시뮬링크와 타겟링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위에서 모델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의 역할을 하는 도구로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시뮬링크와 호환이 되어서 독자적인 블록을 제공해주는 타겟링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시뮬링크와 타겟링크의 큰 차이점은 코드 생성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의 경우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구인 코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예시로 든다면 시뮬링크에서 C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베디드 코더가 필요하고 이 인베디드 코더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시뮬링크 코더와 매틀랩 코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겟링크의 경우 타겟링크용 서브 시스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기반 개발 작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사각형 안에 적힌 내용은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생산물을, 회색 상자는 개발 활동에 대한 명칭을 나타냅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요구사항, 실행 스펙, 모델 등의 생산물들이 생기게 되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제품 코드를 생성한 다음 컴파일과 링킹 작업을 통해 오브젝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위의 점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절차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MBD 개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시스템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테스트, 검증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중복 구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시스템 알고리즘에 대한 시험을 수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설계된 기능 모델을 활용 가능한데요. 설계된
모델을 블록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켜서 다음 개발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사용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현 단계에 필요한 비용, 인력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MBD 개발 시에 생성되는 모델에 대해서 모델 검증이 왜 필요한지, 모델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모델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6262는 자동차 기능 안전성에 대한 국제 표준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만든 문서로 총 1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파트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파트 6, 소프트웨어 파트에 지금 표 1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모델의 정적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1A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 모델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복잡도는 정적 검증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델 지표로서 검증을 통한 모델 지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는 모델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델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문서의 같은 파트 6, 소프트웨어 표준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통합 검증에 대한 표 12를 보시게 되면 1, 2와 2F 항목에서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모델과 코드에 대한 백투백 테스트,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스웍스사에서 제공해주는 문서에 나타난 모델 검증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전에 모델 개발 과정에서 보셨던 그림에 검증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된 그림인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검증 필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1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델에서 모델에서 코드로 변환되는 부분에 필요한 검증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에서 모델 레벨에 대한 리뷰와 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2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델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 부분이 존재하여서 개발 초기 과정으로 돌아갈 때를 말하는 것으로 모델 레벨에서 동적 검증을 수행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재모델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C1은 모델을 통해 오브젝트 코드가 생성된 부분으로 생성된 모델과 코드 간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백투백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서 모델 검증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의 후반부에서 오류를 찾을수록 수정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됨을 아래의 코스트 오브 체인지 커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과정 또는 중간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야 하는데요. MBD 개발의 경우 모델에 대한 검증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비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증으로 인한 수정 비용 감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모델 개발 과정에서 검증 및 테스트가 얼마나 수행되는지 논문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아래 제목의 논문은 실제 MBD 기반 개발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그림 5번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실제 개발자들은 개발 과정에서 밀 테스트,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체크를 많이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 개발의 검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방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모델 개발 과정에서 검증 및 테스트를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도구를 활용하여 검증을 수행한다면 개발 과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 모델 검증과 이러한 검증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검증은 크게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정적 검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정적 검증은 코드에서의 정적 검증과는 조금 다르게 모델링 규칙 준수 여부와 모델의 품질 지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모델링 규칙은 각각의 활용 분야마다 존재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델링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즈라에서 제안하는 미즈라 AC, SLSF, TL 규칙과 매스웍스의 MAAB, 그 다음에 MAB, 하이 인티그리티 시스템, 코드 제너레이션 규칙들, 그리고 타겟 링크를 만든 디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델링 규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MAAB는 2020년 2020 A 버전부터 MAB로 개정되었습니다. 모델 품질 지표의 경우 모델에 대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질 지표로는 복잡도, 응집도, 결합도, 플룩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표준 모델링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라 AC는 미즈라, 모터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릴라이어비리티 어소시에이션에서 제공해주는 규칙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규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릭 레벨에서 GMG, 모델링 레벨에서의 SLSF, 코드 제너레이터 레벨의 타겟 링크 TL, 인베디드 코더, 그 다음에 스케이드 드라이브 규칙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링기지 레벨의 AGC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 인베디드 코더와 스케이드 드라이브 규칙은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즈라에서 제공해주는 규칙이 아닌 매스웍스와 디스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델의 패턴 및 가동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MAAB, 2020년도부터는 MAB로 바뀐 문서와 규칙과 시뮬레이션과 코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하이 인티그리티 시스템 규칙,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링크에 대한 가독성, 시뮬레이션, 코드 제너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디스페이스 모델링 가이드라인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앞서 설명드린 규칙 문서에 존재하는 규칙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미즈라 AC, SLSF 014 S 펑션에 관한 규칙입니다. 해당 규칙은 S 펑션을 사용할 경우에 고려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프로그램적으로 좀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개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동화할 수 있는 규칙으로는 아래와 같은 AC, SLSF 053번의 규칙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해당 규칙은 스테이트 플로우 차트에서 트랜지션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렇듯 규칙은 자동화할 수 있는 규칙과 자동화할 수 없는 규칙이 존재하며 규칙 문서에서는 모델을 개발할 시 설정해야 하는 값, 블록의 위치 등의 내용을 각각의 문서의 성격에 맞추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규칙 문서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한 규칙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조금 더 규칙 충돌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규칙 미즈라 AC SLSF 008번 규칙과 하이 인티그리티 시스템 규칙 HISL 0001번의 규칙이 해당 예시입니다. 008 규칙의 경우 블럭에 세츄레이션 옵션이 존재할 경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ISL 0001번 규칙에서는 ABS 블럭에 세츄레이션 옵션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규칙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개발자가 기준을 정하고 하나의 규칙만을 선택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두 규칙의 모델적 동작은 세츄레이션 옵션을 설정하는 것으로 같지만 008 규칙의 의도는 블록 밖에서 세츄레이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두 규칙의 성격을 판단하여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해 규칙을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표준 모델링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품질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품질 지표는 크게 모델 크기, 구조, 가독성, 가이드라인 관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품질 지표는 숫자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되며 각각의 지표는 블록 개수, 차트 개수, 인폴트, 아웃폴트, 블록의 개수 등 이런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의 품질 지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과 같으며
측정하는 모델 품질 지표는 검증 도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 품질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인 복잡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도의 경우 코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품질 지표로 보시는 표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델에서도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모델의 경우 복잡도를 측정할 때 이제 블록을 이용하여 복잡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블록 안에 묵시적으로 분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블록도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에 대해서도 측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의 경우 복잡도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모델 복잡도가 높을 경우 자연스럽게 모델을 통해 생성된 코드의 복잡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모델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코드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과 코드 간의 복잡도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에서 코드로 변환하면서 최적화 과정에 따라서 생성되는 코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델 정적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델 정적 검증은 크게 모델 가이드라인 규칙 검사와 모델 품질 지표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정적 검증 도구를 통한 모델 정적 검증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정적 검증 도구로 저희 자사 모델 인스펙터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도구는 국내 유일의 모델 정적 검증 도구로서 국제 인증을 받은 도구로 자사의 다른 도구들과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 도구는 이제 현재 656개 표준 모델링 규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MAB, MAAB, 그 다음에 미즈라 AC, SLSF, TL, 디스페이스, 하이 인티그리티 시스템, 코드 제너레이션 이런에서 제공하는 규칙들을 모두 제공하며 총 656개의 규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품질 지표의 경우 총 21개의 모델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모델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모델 개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 지표의 결과는 별도의 매트릭 뷰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모델 인스펙터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따 보여드릴 데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배 탐색기는 위배에 대하여 실제 모델과 상호 연동되는 탐색 창으로서 실제 모델에서 위배가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탐색기입니다. 해당 위배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공해주고 권고사항을 통해 위배를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수정 기능으로 모델에 존재하는 위배를 원클릭으로 자동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수정은 위배에서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정이 되고요. 보통 모델 속성 및 블록 속성, 모양과 같은 실제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규칙들에 대하여 자동 수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을 수정할 경우 수정한 모델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검사와 모델 품질 지표로 모델 검사를 한 후 대시보드를 통해서 위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와 모델 품질 지표에 대한 값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모델 품질 지표의 경우 사용자 조건을 추가하여서 조건을 통과한 블록 및 서브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해당 대시보드 창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기 전에 MI의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존재하는 프로젝트 뷰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폴더 및 프로젝트 내부에 존재하는 모델 구조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규칙 뷰는 현재 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규칙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검사하고자 하는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 뷰 오른쪽에 있는 규칙 설명 뷰에서는 선택한 규칙에 대한 규칙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하단의 위배 뷰에서는 규칙 검사 후에
발생한 위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모델 인스펙터를 통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 정적 검증 시나리오는 검증 대상이 되는 모델을 이용하여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 모델과 검사하는 규칙을 선택하여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모델 품질 지표인 모델 매트릭을 검사하고 싶다면 검사 밑에 있는 모델 매트릭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위배 사항과 모델 품질 지표는 위배 뷰와 매트릭 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결과 확인은 대시보드 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와 모델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사하고자 하는 모델을 클릭한 후 검사하고자 하는 규칙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데모 영상에서는 MAAB 규칙셋을 선택하여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9개의 규칙이 선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단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 과정은 왼쪽 아래의 콘솔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아래 위배 뷰에서 검사 위배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고 싶은 위배를 클릭하여 오른쪽 클릭 후 위배 탐색기를 클릭하여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실제 모델에서 위배 항목이 하이라이팅 되고 이때 위배 탐색기 창이 뜨면서 위배 항목에 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화살표를 클릭하여 다른 위배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넘어갈 때마다 위배된 부분의 하이라이팅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어디에 위배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즈에 존재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여도 해당 위배 항목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고 부분에서 자동 수정 오토픽스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오토픽스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알림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오토픽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옵션이 논에서 워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배 항목들에 대하여 컴포넌트별로, 그 다음에 규칙별로 보실 수 있으며 컴포넌트별로 봤을 때 모델이나 서브 시스템을 클릭할 경우 해당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위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항목을 클릭을 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위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에 존재하는 위배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검사 오른쪽에 있는 모델 매트릭 검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모델 매트릭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매트릭 퍼스펙티브가 활성화가 되고 해당 모델에서 검사한 특정한 모델 품질 지표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대시보드 창을 통해서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위배, 어느 규칙에 대해서 위배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매트릭 품질 지표들이 검사가 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동적 검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동적 검증은 코드의 동적 검증과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특정 입력에 대한 결과값이 사용자가 기대한 기대값과 같은지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모델 동적 검증은 개발자가 개발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의도한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동적 검증 과정은 아래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입력값과 기대값을 정의합니다. 테스트 준비 단계에서는 테스트 하네스라 불리는 테스트를 위한 입력값과 결과값을 추적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이후 테스트 실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테스트 결과값과 모델 커버리지를 결과 확인 단계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델 동적 검증 테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밀, 실, 필, 백투백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밀 테스트의 경우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이며 테스트를 위한 환경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실 테스트의 경우 오토코드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테스트이고 이때 환경은 개발자 환경 또는 사용자의 개인 PC에 존재하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필 테스트의 경우 컴파일된 코드인 오브젝트 코드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실제 하드웨어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투백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백 테스트는 모델과 모델을 통해 생성된 코드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로 특정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동일한 입력 데이터로 모델과 오토코드에서의 결과값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다른 테스트와는 다르게 백투백 테스트는 앞선 장에서 설명드린 ISO 26262 파트 6에서 반복 강조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에 대한 동적 검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허용오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오차는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기대값에 대한 오차 범위로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는 값 허용오차가 0.3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의 예시입니다. 이는 그래프에서 Y축으로 비교할 때 0.3만큼의 오차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사한 패턴의 출력값과 기대값이 있지만 값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비교 결과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오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 문제점인데요. 이러한 경우 시간축과 관련된 허용오차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여서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동적 검증을 통해 발견한 오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스테이트 플로우 차트에서 기본 함수인 ABS 함수, 절대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이죠. 그 함수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왼쪽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마이너스 128의 입력값에 대하여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를 생성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데이터 타입에 따라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수정을 하여 임시 변수를 두어서 수정을 하여 해당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오류는 이제 실제 동적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오류는 시뮬링크 2013 B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고요. 이후 나온 버전에서는 해당 오류가 보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 커버리지 측정은 특정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모델이 시뮬레이션 될 때 측정하는데요. 모델 커버리지도 코드 커버리지와 동일하게 컨디션, 디시전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커버리지 측정 시 사용자가 선택한 커버리지에 대하여 해당 커버리지의 대상이 되는 블럭이 온전히 커버되었는지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델 그림 또는 표로 커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동적 검증에 대한 테스트와 커버리지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실제 도구, 모델 베리파이어, 저희 자사 도구인 모델 베리파이어 도구를 이용하여 모델 동적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구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테스트 모드 중 밀, 실, 그 다음에 백투백 테스트를 지원하고 모든 테스트들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테스트 실행 결과는 엑셀 표와 시각화 그래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함과 동시에 모델 커버리지도 동시에 측정되며 모델 커버리지의 종류는 왼쪽의 표와 같이 총 13종의 커버리지 종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리지 결과는 실제 모델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시뮬링크 모델 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블록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커버리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치 정보는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처럼 커버리지 뷰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적 검증 외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 단위의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해주며 자동 생성할 때 생성 태그, 데이터에 대하여 페어와이즈, 랜덤, 서치 베이스드, MT 등의 다양한 조건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테스트 케이스 관련 요구사항, 카테고리, 파라미터, 허용오차에 대한 설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엑셀 형태의 데이터 편집기를 지원함으로써 입력값, 결과값, 기대값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손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케이스를 요구사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테스트 케이스와 양방향 추적성을 지원하고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테스트도 수행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모델 베리파이어를 활용하여 모델 동적 검증을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시청하기 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인스펙터와 같은 프로젝트 뷰가 존재하고요.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링크 모델 뷰, 그 다음에 커버리지 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할 경우 시뮬링크 모델 뷰가 위치한 곳에서 보여지는 테스트 케이스 편집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창을 통해서 요구사항, 파라미터, SUT, 시스템 온도 테스트, 프로젝트, 허용오차 등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탭을 통해서 입력, 결과 데이터를 엑셀 형식의 편집기를 이용하여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시그널 그래프 뷰를 통해서 수행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각각의 시그널별 입력, 기대값,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한 허용오차는 범위로 표시되어서 결과값이 해당 범위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적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편집기를 이용하여 입력값 또는 기대값을 사용자가 설정한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여 모델 커버리지, 그 다음에 실제 실행 결과값을 그래프 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동적 검증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생성한 테스트에서 결과가 지금 상황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데모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총 4개의 블록에 대해서 모두 붉은색으로 커버리지 정보가 표시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랜덤으로 선택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서 인풋 값이 올바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모드는 밀 테스트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 커버리지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클릭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2개의 블록에 대해서 100% 커버리지가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가 만족되지 않는 블록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베리파이어에 들어있는 특징을 조금 더 활용한 테스트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모 영상은 요구사항 기반의 동적 검증 테스트에 대한 데모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에
기반으로 종료를 한 다음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는 스위치가 ON이어야 되고 온도가 24도 이하일 때는 스위치가 OFF되어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링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input과 expected 기대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도부터 1도씩 올라가는 입력값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28도부터 1도씩 감소하는 그런 입력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23도에 해당하는 상수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기대값으로 스위치가 꺼져 있는 0을 전부 다 설정을 해주고 특정 온도 구간에 대하여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당 요구사항에 맞춰서 1로 설정해 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허용오차 부분에 대해서 0.5의 값을 설정을 해주고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메일 테스트로 수행을 한 결과 테스트가 실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초 때에 대해서 기대값과 실제 결과값의 다름을 엑셀 표와 시그널 그래프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실제 모델을 열어서 확인을 하면 0.5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 블럭의 오퍼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옵션을 변경한 다음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패스,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커버리지도 전부 다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D 방법론에서의 모델 검증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